자,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들에게 항생제를 남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망한 신생아 3명의 혈액배양 검사에서 항생제 내성이 의심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한편 숨진 신생아에 대한 부검이 진행된 가운데 국과수는 육안으로는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안타까운 사고긴 한데 지금 원인 규명에 굉장히 정부가 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네. 1차적으로 지금 항생제 내성이 의심되는 그런 감염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저께 나온 그 얘기가 세균 감염의 가능성을 높아지는 중간 보고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시트로박터 프론디라고 하는 세균 자체가 검출이 됐다. 예. 근데 이것은 사실상 성인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다만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라든가 더군다나 이 중증 환자실에 있었던 신생아에게는 어떤 세균이든 침입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빠른 시간 안에 폐혈증 등으로 진화 발전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열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장기가 이렇게 괴사하는 이런 상태를 배제할 수는 이제 없는 것은 아니냐. 예. 일단 그렇게 어저께까지 중간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트로박터 프론디라고 하는 균 자체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침습을 했겠느냐. 예. 이것이 이제 질병본부와 또 국과수가 앞으로 밝혀야 될 이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정컨대 혹시 약물 자체가 오염된 것은 아니냐, 예. 수액 자체가 오염된 것은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주사 비슷하게 이렇게 꼽는 것 자체 있지 않습니까? 예. 기구 그것이 무엇인가 오염될 가능성은 또 있는 것은 아니냐, 아니면 이 환자의 면회인이라든가 예. 또는 의사라든가 간호사의 비위생적 손 씻기의 부주의 예. 이것 때문에 감염된 것은 아닌가? 이것이 앞으로의 수사와 질병본부 국과수에서 이제 감염 경로를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현재 시점으로는 세균에 의한 감염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유일한 사망 원인은 아닌 것이지만 예. 수액 오염의 가능성이 지금 짙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조심스럽게 의료진 그리고 병원 측의 위생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좀 별도로 이 사망한 신생아들과 같은 병실에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이 중에 로타 바이러스 확진을 받은 또 신생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퇴원하거나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긴 신생아가 있어요. 4명이 있는데 그 신생아들한테서 로타바이러스는 그런 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다 사실 이대 목동병원 이번에 이러한 참사를 계기로 해서 보면 우리가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이제 균일이 많이 나와요. 근데 로타바이러스 자체는 장내 이제 괴사성 장염의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침이나 손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감염이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사실 물론 사망 원인이랄지 이제 그런 게 밝혀져야겠지만 이미 사망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간 그런 신생아의 경우에도 로타바이러스가 감염이 돼 있다는 것 자체는 병원 자체의 위생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신생아 자체에서 어떤 로타바이러스 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병원의 어떤 위생관리 문제점이 있지 않는 것 아니냐. 예. 더구나 신생아 중환자실은 물론 일반 어린애 그러니까 신생아의 경우에도 굉장히 저항력이나 면역성이 약하잖아요. 예. 근데 미숙아 같은 경우는 이제 1.5kg 미만이고 또 신체가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세균 감염의 경우가 굉장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위생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이러한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고 이제 사망한 신생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망하지 않고 그래도 운 좋게 외부로 태어난 신생아에서도 이런 균들이 발견된다는 것은 그건 분명하게 이대 목동병원에서 위생관리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에서 굉장히 확률적으로 보면 높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찌됐건 직접적인 원인이 병원에 있든 없든 현재까지 나온 것만 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는 저희가 차차 다루도록 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4명 중 3명에게서 지금 같은 감염 증상이 나왔다. 네. 사실 근데 4명에게서 공통된 증상이 나오면 이건
분명한 사망 원인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한 90% 확률로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4명 중 3명이라는 건 그럼 나머지 1명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한 명 자체는 그 예. 혈액 검사를 이 사망 직전에 하지 예.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혈액균 배양 검사를 한 3명에게는 동일한 지금 그 세균이 검출됐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80분 안에 그 사망한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 이것은 외래적인 공통 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순차적으로 사망을 했다. 예.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본다면 그와 같은 공통 요인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세균이 어쨌든 3명에 있어서는 검사를 했던 예. 균 배양을 했던 3명에게는 지금 100% 동일한 균이 나온 셈입니다. 예. 그랬을 때는 공통 외인 인자가 세균에 의한 오염 가능성. 예. 근데 오염의 원천이 과연 이제 무엇인가? 이것이 예를 들면 이제 수액 일수가 있을 테고 예. 아니면은 의료 기구의 일부가 사실은 제대로 소독이 안 된 상태가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 예. 뭐 이런 것으로 있어서는 이 내재해 있던 그 기저 질환에 의한 문제라기보다는 외재적 요소, 더군다나 위생 관리라든가 오염이 하나의 중요한 공통 인자가 된 것은 아닌가. 예. 지금까지의 그 합리적인 추정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그리고 국과수에서는 그 아이들 신생아들의 부검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업무적으로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예.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일단 지금에 나오는 결과들 보면 이제 그 신생아들 이제 사망 전에 이대목동병원 의사들이 혈액 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채취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혈액을 근거로 해서 검사를 한 거에 의하면 이제 세균에 감염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세균에 감염이 됐다는데 시스티로박터 푸르딘균이라는 세균에 감염이 돼 있다고 한다면 세균 감염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신생아마다. 그러면 사망 시간도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시에 똑같이 감염이 됐다가 뭐 그 진행 속도가 똑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것들이 그럼 이게 과연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느냐. 예. 물론 균은 검출이 됐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좀 마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수는 일단 부검을 해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는 약간 업무적이 좀 틀리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사체에 대해서 검안을 하고 부검을 한 다음에 이제 사망 원인을 밝히기 때문에 주로 뭐 조직 검사랄지 이제 그런 걸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역학이랄지 어떤 이 병의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은 국가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 국가수는 일단 국가수에 유탁된 사체에 대해서 이제 부검을 해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균 감염에 의해서 뭐 장내가 괴사됐다든가 파열됐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석을 해서 예. 검토 보고를 하는 거고 질병 그러면 괴사 원인이 어떤 병원균에 의해서 한 것이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할이 좀 분담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이걸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야만이 결과는 어떤 원인에서 사망을 했는가 이제 그걸 밝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기관이 그 상호 협조가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예. 원인을 밝히는 요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어제 그 국과수의 그 부검 결과 발표는 그 해부학적 1차 소견만을 그 얘기한 것입니다. 예. 이 신생아의 이제 몸을 이렇게 열어서 예. 예를 들면 특정적인 뭐 신체의 뭐 기형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확보된 의료 기록과 네. 실제 그 처치한 내용에 엄청난 차이는 혹시 없었던 것인지 예. 그것을 먼저 이제 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현미경 등을 통해서 예를 들면 특정 부위에 섬유화가 일어났는가 예. 또는 특정 장기에 약물적 반응이 있었는가 세균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이것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조직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역학조사에 어떤 세균이 어떤 경로로 침습을 하고 침입을 했는가 예. 이것은 질병본부의 협조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기관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데는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이죠.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언론 보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국과수에서 최종 결과를 내릴 때까지는 저희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문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그 한 나라의 사망의 원인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기관은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수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그 사망 경위에 이르게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재반적 그 상황들
그것이 뭐 1차 원인일 수도 있고 2차 원인일 수도 있는 예. 이와 같은 것은 이제 그 질병본부의 그 협조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망 원인이 밝혀진다 손 치더라도 예. 사망 원인을 야기시킨 직접적인 1차 유도가 이제 무엇이었겠느냐, 유도 요인이 무엇이겠느냐, 예. 이것까지 과연 이제 부검에서 밝힐 수가 이제 있겠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설령 그것이 밝혀진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과연 이 의사와 병원의 과실인가, 예. 이 여부는 또 다른 이제 그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과실이 사망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법적 평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거쳐야 할 법적 과정 또 진료적, 의사적, 의료적 과정은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단은 하지 않고 최종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이대 목동병원의 위생 문제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뭐 신생아 중환자실에 한 130일 정도의 알을 맡겼는데 예. 결국 이제 괴사 장염괴사로 사망한 이제 그 이모 씨의 이제 증언이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뭐 그 간호사 들어와서 애를 안을 때 뭐 별다른 위생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닐 장갑도 끼지 않고 뭐 닦을 때도 두루마리를 뭐 두세 번 말아서 한다랄지, 예. 인큐베이터도 항상 열려져 있다랄지, 또 인큐베이터 옆에 이제 바퀴벌레가 를 못 끼운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신생아 경우에는 뭐 미숙하기 때문에 굉장히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유생에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보지 못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모 씨도 굉장히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좀 더 나라도 의료진이 얘기 안 했을 때 좀 더 나도 유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들어갔으면 뭐 자기의 어떤 자녀가 신생아 죽지 않았을 때는 후회를 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이대 목동병원이 유생관리 철저히 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신생아실에 이제 인큐베이터가 있는데 예. 그 20년 이상 된 게 한 2대 정도 되고요. 예. 또 10년 이상 된 게 한 40%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인큐베이터 자체는 이제 최첨단이 되고 가장 위생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장 최신에 개발된 그런 인큐베이터, 그런 것들을 써야지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기술이라는 것은 진화 발전하기 때문에 예. 이제까지 어떤 유생에서 문제가 있다랄지 신생아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진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생산된 인큐베이터가 가장 안전하면서 유생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런데 20년 전 거라고 하면 이 IT라는 것이 엄청난 속도로 빨리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치 우리가 뭐 석기 시대의 어떤 물건을 쓰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런 유생 같은 거에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근데 이대 목동병원이 사실은 굉장히 우수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신생아 중환실에서는. 근데 그 우수병원에 있어서 어떤 기준 자체도 굉장히 인원수로 따진다는 거예요. 예. 그 간호사 뭐 의료진이 1.3명 이상이면 뭐 우수병원으로 지정을 하고, 근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문제가 거죠. 사람의 좀 문제가 아니고 장비가 어떻게 돼 있고 예.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능력 기준으로 평가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시스템이 좀 바뀌어져야 할 것 같고, 국가에서 2008년도부터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도 좀 더 돼야 하고 관리 점검도 좀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그 진술이라고 그러죠. 제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 연관성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나중에 차차 다시 얘기하자고 했던 지금까지 밝혀진 이대 목동병원의 문제점 중에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이 없어서 본인들이 직접 신고를 한 건 아니다. 그리고 경찰이 결국 보건소에 알렸는데 정신이 없었다는 이대 목동병원이 기자회견은 또 열 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참.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 적어도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국내에서 가장 시스템이 완비된 병원인데 예. 실체적 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유가족에 대한 무엇인가 이 배려나 이런 것은 없이 혹시 그 병원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만 먼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만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 4명의 신생아가 급작스러운 내인성 급사가 됐다고 한다면 가족에게 먼저 브리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상식이죠. 예. 과연 어떠한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무엇이었고 앞으로의 그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책을 삼고 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유가족이 요구하는 바를 함께 조정하면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도외시하고 전혀 연락도 없었다는 것이죠. 예.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언론 브리핑을 한다는 것을 유가족이 안 이후에 이 브리핑장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유가족 입장에서는 마치 소에 배제된 것 같고 네. 가장 소중한 나의 신생아가 지금 사망을 했는데 예. 이 가장 당사자인 병원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예.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병원의 입장에서는 미리부터 법적 분쟁과 관련된 자기 그 방어막을 먼저 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지금 의심을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는 뭐 지금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유족분들은 그 아이를 품에 안아 보지도 못한 채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 흰 상자에 아이가 담겨져 나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오열하는 장면을 저희가 뉴스에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유족들이 이제 앞으로 흰 상자를 어떻게 살면서 볼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를 두고도 누리꾼 분들이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흰 상자에 아이를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썼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배려를 좀 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경황이 없고 그럴 수는 있지만 상자에 담아서 시신을 국과수에다 인계한다.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신생아들의 어떤 사체를 예. 물건 취급한다는 느낌을 좀 줄 수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 저는 좀 세세한 부분도 좀 배려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걸 뭐 사체 물론 부검의 실에 들어가서 해부를 하게 되면 그걸 뭐 인간으로서 어떤 몸에 있어서는 어떤 뭐 존엄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 뭐 상당히 훼손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부검을 하기를 싫어하죠. 네. 그리고 가족들이 저희는 이제 검사 때 보면 이제 부검하려고 하면 반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2번 죽이는 거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 신생 같은 경우에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부검을 당연히 해야 하고 그 원인을 밝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에 있어서 좀 유족을 좀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잘못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사건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 소식 속보로 접해 듣고 저는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이 거짓말 네. 단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샤이니 종현 씨가 사망했다고요. 네, 뭐 자살을 한 것으로 현재 밝혀졌습니다. 어제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이 샤이니 종현 씨가 누나에게 암시성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인사다. 나를 그대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누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의심스럽기 때문에 경찰에게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위치 추적을 통해서 종현 씨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숙박 시설이었는데 문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강제적으로 열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자살을 한 이유 같은 모습이었고 이 숙박 시설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예약을 해서 이제 왔고 당일날 결국은 이와 같은 끔찍한 수술의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상당 부분 이제 본인에 있어서의 무엇인가 우울감 같은 거, 예. 유서도 사실은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 유서 자체는 아주 친한 친구 가수에게 이 유서를 보냈고 예.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유서를 반드시 공개해달라 예.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울감에 많은 고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은 내 속에 있는 우울감 자체가 결국 나를 이렇게 삼켜버렸다. 네. 예. 그리고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우울감과 상실감, 낙담감으로 결국은 자살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BBC 방송을 포함 영국 매체, 일본 매체, 미국 매체에서도 상당히 한류의 스타 자체가 더군다나 의미 있는 작곡도 많이 했고 DJ의 역할도 많이 했을 뿐만이 아니고 싱어송 라이터로서 상당 부분 인기가 있었던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충격이 아마 이 팬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지금 상황으로 예. 어제 사건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혁 씨 사고 소식 이후에 저도 너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었는데 사고는 아니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인데 마지막 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참 마음이 안 좋았는 게 이만하면 잘했다, 고생했다고 해달라, 나 수고했다고 말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우울이라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이번에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근데 이제 아마 10대부터 이제 합숙을 하면서 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지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룹으로 이제 활동하게 되면 내가 아프거나 마음이 좋지 않거나 심적으로도 괴로울 때 혼자 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건 싫던 간에 같이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거고, 물론 이제 솔로로 활동을 하고 DJ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인기를 많이 얻었지만 이제 본인 자체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가 힘들다는 것을 계속 주위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조금만 참아봐라. 예. 너의 성격에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제발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왜 힘든지 찾으라니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예. 본인은 힘들다고 얘기를 계속 해온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아이 뭐 넌 남들도 다 하는데 별거 아닌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일단은 뭐 연예인이기 때문에 밖에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보여지는 모습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를 잡고 방송에서 저런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그룹에 치명적이고 자기 앞으로 연예 활동에서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가고 싶지 않는 길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공황장애로 다가오고 우울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내고 싶다는 얘기 또 나오거든요. 예. 근데 끝내지 못하도록 주의서 못하도록 말리는 거죠. 네가 이제까지 쌓아온 게 뭐 어떤데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아닌 강요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하루하루가 또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유서를 미리 쓰고 또 계획적으로 예. 또 레지던스 아파트를 얻어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이 김종현 씨의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꼭 뭐 연예인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예. 우리 주위에서도 충분히 뭐 수험생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정말 잘 보살핌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남겨주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사건 더 짚어보겠습니다. 9일 전에 저희가 용인에서 타워 크레인 사고 전해드렸었는데 8일 만에 또다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같은 업체에서 검사를 받고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평택 그 아파트 공장에서 그 발생한 타워 크레인 그 사건입니다. 예. 18층 높이에서 결국은 이제 추락해서 사망을 한 것이었는데 이 그 크레인 자체가 지난번 용인에서 발생했던 그 안전 검사를 한 동일한 예. 안전 검사 회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안전 검사 자체가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 불합격률이 1.7%에 그 불과한 것이 이번 똑같은 회사였고요. 예. 물론 어떤 회사는 약 28%가 불합격을 하긴 하죠. 그런데 이것이 일정한 수수료와 관련되다 보니까 대강 형식적으로 검사를 해주고 또 이 검사를 하는 이 검사원 자체도 뭐 전문성이 현재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번 사건도 동일한 이유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어제 사건의 좀 그 특이점은 예. 이 그 마스트 위에 운전대가 있는데 그 운전대를 지지하는 그 휴 거치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네. 그것이 부러져서 결국은 마스터 하나가 밑으로 떨어지고 예. 그것에 의한 충격으로 작업을 하던 인부 한 명이 이제 저 밑으로 추락을 한 추락을 것이죠. 했죠. 예. 그런 다음에 이것을 받치고 있는 지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꺾여져서 이제 밑으로 충격을 해서 나머지 그 4명도 경상을 받았던 것인데 예. 그러면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 거치대가 왜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겠느냐. 지금 그 의심되는 사항은 이것을 지지하는 부품 자체를 정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30톤, 40톤을 지탱해야 네. 되는데 이 하중을 견디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뭐 일단 그 이번에 사고의 추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은 그 작년인가요? 그 의정부에서 발생을 했던 타워 크레인 트레인 사건 똑같은 것이죠. 그때도 네.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철공소에 가서 그 부품을 써서 그 문제가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안전사고가 계속 반복되는데 동일한 요인이 똑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더 공격적인 대책이 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 그리고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